너의 미래가 달달하길 바래. 안녕하세요. 낭만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26학년 대학 입시의 점수가 어떤 식이 될지, 그리고 어떤 지표를 사용할지 지금 상당히 혼동스럽잖아요. 왜냐? 25학년도에는 엄청난 의대 증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자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9월부터 이제 원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6월 정도에 나타나는 시험, 6월 모평이 내가 어디를 지원할지 어느 정도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올해 6월 모평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말 많고 탈 많은 의대 정원, 그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일단 판단을 해봐야지 내가 어떤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서울대하고 연고대 같은 경우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자, 일단 수시에서는 80%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일단 낮은 점수로 이해되는 소비자학과하고 아동가족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소비자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올라갔고 아동가족공학과 같은 경우는 보합세입니다. 자, 그리고 식품동물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올라갔고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단 지구환경, 그 다음에 화학공학, 그 다음에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전체적으로 내려갔고요. 재료공학, 생명과학, 컴퓨터공학은 점수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향을 줬다? 80%까지는 영향을 좀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컷에서는 대략 0.1 정도는 낮아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이유는 뭘까? 의대 정원이라는 것은 수시에서는 대략 지역 인재 전형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전형에도 한 명씩, 두 명씩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대부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의대의 증원이 다 몰려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강원대의 경우는 조금 독특한데, 일단 의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지역 인재에 넣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서울대하고 연고대도 마찬가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지역 인재를 신설해서 20명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 14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충북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지역균형 전형이 7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다른 것도 조금씩 늘어나긴 했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가 이렇게 많이 증원했을 때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에 주는 수시적인 영향은 거의 크지 않다. 그러면 최종 합격선 상황에서는 0.1 정도가 내려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작 늘어난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수를 바라봐야 될까를 볼게요. 자, 일단 충북대의 경우를 볼게요. 내신 평균이 일단 1.14에서 1.21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표준 편차가 0.08로 똑같아요. 자, 그런데 24학년대는 최초가 1.01,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최초가 1.06, 0.5 정도 내려갔죠. 50% 컷이 24학년도는 1.11인데 25학년도에서는 1.21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70% 것까지 해서는 1.22에서 1.26으로 중간이 좀 많이 좀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표준 편차가 0.08로 동일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최종 합격선인데, 최종 합격선이 대략 0.07 정도에서 0.09 정도 사이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0.1에서 0.2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우리가 0.01과 0.02 정도의 변화는 좀 의도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0.07에서 0.09 정도의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정시로 가볼까요? 정시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자, 정시에서는 스카이에서도 70% 컷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환산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당해년도 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25학년도가 24학년도보다 대략 4점에서 5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쉬워졌기 때문에 점수가 4점에서 5점 정도 내려갔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과의 경우 대략 8점에서 9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80% 컷에서 8점에서 9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점이죠. 이것이 전반적인 이과에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스카이에서 정시에서의 점수 변화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북대와 같은 실제로 인원이 불어난 그런 학교는 어땠을까라고 보면, 충북대의 점수를 내는 방식을 보게 되면 표준 점수를 내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각 해년도의 점수가 거의 보정이 돼서 직접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1000점 만점에서 대략 4점 정도의 하락이 눈에 보입니다. 자, 일단 의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극상위권이기 때문에 4점 정도의 하락은 상당히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서울대학교를 보았을 때 8점에서 9점이기 때문에 4점 정도의 보정을 넣는다면 4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대략 비슷한 점수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정시에서는 스카이의 정시와 직접 인원 변화가 생긴 의대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의 정시의 점수가 변화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납니다. 대략 4점 정도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물론 의대 같은 경우에 충북대보다 낮은 쪽에 있는 의대에는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점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자,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의대는 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어떤 식으로 낼까? 자, 수시에서는 70% 것까지 스카이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4년도를 쓰든 25학년도를 쓰든 수시에서는 70% 컷까지의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점수의 등락이 상당히 좀 버라이어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서로 감안해서 처리를 하자라는 것을 반드시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최종 컷상에서는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대략 0.1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0.1의 차이는 수시에서 엄청난 큰 차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 컷을 사용할 때는 24학년도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하락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략 4점에서 5점 정도의 하락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서 사용을 하면 25학년도 것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자, 24학년도 점수를 좀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진학사라든지 대성이라든지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점수를 판단하는 것들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아이들이 모이는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진학사의 점수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6월 모의평가의 점수가 나왔죠.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가치는 수시의 지원 사항이 9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9월 모평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원서를 쓰잖아요. 자, 이러기 때문에 6월 평가가 어느 정도 수시와 정시를 가르고 그 다음에 논술을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레벨을 가르는 잣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올해 6월 모평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건지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표준 점수 차이는 수능 점수와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건 올해만 나타나는 경향은 아니고요. 자, 이것은 재학생과 재수생의 차이점을 좀 극렬하게 나타내주는 부분인데, 재수생이 완전 우위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6월에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다. 일단 재학생들의 6월 기준 평가를 보면 점수가 좀 낮다. 재수생의 점수가 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을 좀 안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이거는 재수생의 문제풀이에 대한 효과의 풍선 효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재수생으로 돌입하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이 내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풀이 쫙 하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내용을 섭취하는 것은 좀 등한시하기 때문에 점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6월 평가까지 어때요? 내가 문제를 풀었더니 점수가 높아졌구나라는 좀 착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작전상에서 이게 맞구나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더 나타나요. 어떤 것이냐? 6월 모평의 가장 큰 특징은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문항수가 적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적어졌다. 이거는 재수생이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시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재수생의 작전이 좀 핀트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재학생이 차후에 좀 쭉 약진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것으로 보고, 저는 최종적으로 재수생보다는 재학생의 점수의 약진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6월 모평의 가치는 수시를 지원하는 것과 정시를 지원하는 것의 작전, 그리고 논술을 쓸 거냐 이런 부분. 자, 6월 모평은 그런 것들이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올해의 육모는 어떤 가치를 가질지 좀 판단을 좀 해볼게요. 자, 올해의 경우는 그러한 가치가 좀 많이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수가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워져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문제 대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재학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준비가 된 11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정확한 판단 근거가 되기가 좀 힘들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작전을 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능이 쭉 되면서 어느 정도 교육 환경도 있지만 정치적 환경도 상당히 민감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뭐냐면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섰을 때 문제의 퀄리티가 좀 높아지고 내용지향적인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성을 보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올해의 문제는 6월 모평 작년 수능과는 전혀 다른 경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 내용 지향성의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될 것이고 문제의 퀄리티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수생이 문제 지향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된다면 재수생 여러분은 좀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문제 지향적으로 가지 말고 내용을 좀 섭취하는데 조금 더 공을 더 들인다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향 효과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고, 재학생분들은 지금처럼 내신에 최선을 다해 놓는다면 내용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명심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좀 내려봅시다. 자, 일단 6월 모평은 수시와 정시의 작전을 짜는 데는 좀 적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좀 평가를 내려야 되느냐면 이 점수를 좀 박하게 평가를 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예를 든다고 그러면 논술 부분만 좀 볼까요? 논술 부분은 수리 영역에서 한 개 정도 틀렸을 때까지 요거까지가 서강대 이상 그리고 의대를 치를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2개 정도 틀렸다. 요거까지가 서울권 대학의 논술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소양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요런 거로는 사용할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수시와 정시 어떤 작전을 짜는데 사용하는 건 조금 올바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분들은 교육청 모의고사, 자, 이번 7월 달에 본 것이 어느 정도 좀 활용이 됐어야 되겠지만 이번 7월에 본 시험은 내신 뒤에 본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에 신경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른 지표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관연도 시험지를 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치러보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표들이 다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는 것들이 혼자 보면 점수는 무조건 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23학년도 시험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 봤을 경우에 어느 정도 좀 가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26학년도 대입에서 어떤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드렸고 6월 모평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남은 시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작전을 사용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을 잡을 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향은 지금 완전 뭘로? 나락으로 나를 밀어낼 것이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너의 미래가 달달하길 바래. 지금까지 낭만강사 홍사부였습니다.